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중도광쌤, 오늘은 무슨 일로 나오셨나요? 혹시 중독가정 아이들 관심 주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독가정 아이들 관심 주간?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예, 중독가정 아이들 관심 주간은 중독가정의 자녀들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지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촉구하는 주간으로서 발렌타인가 들어가 있는 그 주간을 관심 주간으로 삼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 연대 캠페인을 열고 있는 그런 관심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중독광쌤도 캠페인 참여를 위해 오신 건가요? 네, 이번 관심 주간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중독가정 자녀들의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를 풀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독가정의 자녀는 특별히 다른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우리 알코올 중독 대상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께 제가 인생의 가장 최초의 기억이 무엇인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술 마신 아버지가 나를 땅바닥에 내팽개쳤던 그 기억이 인생의 최초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듯 그렇게 중독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잠깐에 취해서 한 행동들이지만 그 자녀들은 평생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데 이런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도 고통일 것 같아요. 네, 한 번의 기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가족 모임을 할 때 30대 여성분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께 어떻게 어려움이 있어서 오셨냐고 여쭤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도 없고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심지어 남자친구도 사귈 수가 없는 이런 제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왔다. 그리고 어제도 아버지가 술 취해서 내 목을 졸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사건 때문에 무언가 큰 걸 놓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즉 알코올 중독에 있는 분들 또는 다른 도박이나 이런 중독에 계신 분들이든 또는 그런 중독자를 배우자로 두고 계시는 분들이든 다 어렸을 때 중독가정 자녀로서의 삶들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독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상처로 인해 중독자로 살거나 중독자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잘 믿기지 않는데요. 모든 자녀들이 다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중독 가정의 자녀들이 4배 이상 중독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즉 중독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독가정 자녀의 어떤 특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독가정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 자라다 보면 내가 세상에 괜히 태어났구나, 나의 태어남으로 해서 가족이 다 불행하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실제로는 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과 어려움들을 전혀 표현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매우 불편해하는 약간 사회 부적응적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아이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중독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손을 내밀어주고 또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책임이 너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독 세대전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런 중독가정 자녀의 특징과 관계가 있나요?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은 내가 살아 있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도록 해줘야 되는 생각에 강박을 갖게 되죠. 아이들은 자신이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고 점점 더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좌절과 우울 속에서 굉장히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독 가정의 자녀들이 본인이 중독자가 되거나 중독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또 중독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독 세대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중독 가정 자녀들이 다시 중독 대상자나 중독 가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네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중독가정 아이들을 위한 관심 주간을 설정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껴라, 그리고 믿어라, 말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모토를 가지고 랄랄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비난을 받아왔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수치심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수치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또 본인의 수치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느껴라 프로그램, 심리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죄책감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승마나 또는 서핑이나 또는 짚라인이나 이런 신나는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동료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시각들을 갖도록 하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독가정 자녀들이 위기를 많이 겪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느 곳에 도움을 청하고 또 그쪽에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지지망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하라라고 하는 컨셉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보람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바람이 있으실까요? 바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중독가정 자녀로서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 메시지나 또 많은 자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이런 날라랄라 프로그램과 같은 정형화된 프로그램들 많이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독 컨셉을 만나서 중독가정 자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라라라 프로그램이 확산될 수 있게 함께 라라라를 외치면서 마칠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라랄라! 오늘은 여기까지!